자, 31번부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또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만 몇 개 골라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려고 했다. 제일은행권, 일본이 들어와서 자기네 화폐를 다 바꾸라는 이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지면서 화폐까지 다 지들 식대로 강요를 한 거였는데요.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재판정에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는지에 대한 그 15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이야기할 때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일은행권을 강제로 사용케 했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다 일제 이런 정책 때문에, 이 당시 일제시대도 아니었어요. 일제 강점기도 아니었는데 내정에 깊이 간섭해서 경제 정책까지 휘둘러 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자, 볼까요?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거.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됐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각종 분야의 그 고문 정치라고 하죠. 이제 고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내정에 간섭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나라 빚까지 지게 되고 국민들 못 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은 5번 재정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적. 우금치 하면 바로 나와야겠죠? 우금치. 동학 농민혁명의 마지막 그런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역사를 간직하게 되었는데요. 자, 볼까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을 격파했다.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걸 보면은, 이걸 모르더라도 다른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소웅, 유인석, 의병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까 전에 우리 갑신정변 이야기했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로 한성조약 체결되고 이후에 청일 간의 텐진조약까지 이어집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해 헌의 6조를 결의했다.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이야기고요.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다. 이 앞에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철종 때 있었던 일이었죠. 정답 2번입니다. 바로 이어서 34번입니다. 자, 계속 이토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되겠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총에 끝내 그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결과. 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아주 을사늑약 이렇게 해서 강요해서, 절대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맺어졌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죠. 강압한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하고 외부인을 탈취해서 고종이 윤허 없이 조인, 그러니까 도장까지 훔쳐냈어요. 그래서 도장 찍은 겁니다. 이거 무효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무효가 아니라 을사늑약이 완전히 무효예요. 도장까지 훔쳐다가 찍고 그러고서 그게 무슨 조약입니까? 무슨 양아치 쓰레기들이죠. 자, 볼까요?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을사늑약을 보면 되겠습니다. 외교권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아까 전에 그 재정고문 메가타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 고문 정치였잖아요. 제1차 한일협약. 이 을사늑약이 공식 명칭이 제2차 한일협약이거든요. 그러면서 외교권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이제 고문 정치에 의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뭐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 임명됐다. 이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런 거고, 뭐 대한국 국제, 이건 대한제국 설립 이후였죠.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로 옮겼다. 이거 아관 파천, 그러니까 을미사변 직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됐다. 요거 이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제 식민지로 가는 그런 길을 밟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2개 건너뛰어서 일제강점기 문제입니다. 36번의 단체. 일제강점기 때 뭐 독립단체라든지 또는 그런 의병 부대에 대한 이야기, 문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하다. 신간회 되겠습니다. 좌우가 힘을 합쳐서 했다는 데 대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는데요. 신간회 보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였죠. 그러니까 단지 그 독립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런 다른 단체들처럼 독립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 신간회였습니다. 자,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시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지금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불리했겠습니까? 그 일본 학생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일방적으로 당하게 됐는데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한참 뒤로 가서 41번입니다. 근현대 역사 투어인데요. 자, 볼까요?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요거 나오죠.
유관순 열사 나옵니다. 독립기념관 나옵니다.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천안이죠.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이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 천안의 그런 근현대 역사 투어, 어떻게 보면은 유관순 열사의 그런 아우네 장터라든지 독립기념관 있는 걸로 봐서 이 천안을 또 독립운동의 도시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3번 바로 나오네요.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예,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가볼게요. 분하로드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썼다. 예, 이것만 해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로 봐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설가 심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설가이면서 또 이렇게 뭐 영화로도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랬다고 하는데요. 예, 어쩌면 이 문제는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오히려 좀 문학사에 가깝지 않을까. 예,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데 등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1번 저항시 그날이 오면, 예, 그날이 오면 내가 까치가 되어 그 종로의 머리를 받고 인경을 울리오리다, 이런 뭐 내용의 시가 있었죠. 예,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 예, 연극인 유치진이 토월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요,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 아리랑의 제작자 일제강점기 우리의 영화인 나운규가 되겠죠.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다. 조선 상고사 신채호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했다. 30년대인데요. 소설가 이기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네, 자, 다음 한참 뒤로 넘어가서 제 마지막 49번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 그러니까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면 때면은 대충 이승만 정권 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민주의거를 기리는 탑이다. 여기서 38 민주의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38 민주의거는 대구의 뭐 228, 마산의 315 이런 의거 더불어서, 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승만 때 이런 운동 또는 그런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당연히 4.19에 대한 설명되겠죠. 자, 4.19 볼까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이건 박정희 때 한일협정 준비하면서 이런 거였고요. 호원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예, 이건 전두환 때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이 했었던 그 구호였습니다. 호원철폐, 독재 타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일으키고 전두환 정권의 그 광란이 아주 극에 이르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4.19 때 학생들이 그 시위하면서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 교수들까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하면서 시위 행진을 벌였던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 이거 1976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이, 예, 일어났었던 그런 요구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예, 이번처럼 전두환 정권이 온갖 포괄 정치에 못된 짓만 하고 나서 6월 그 민주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이 나오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풀이를 해봤었는데요. 조금 어려웠다는 것이 그런 시험 본 수험자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또 문제가 전개될지, 올해 유형이 새롭게 바뀌면서 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더 어렵게도 느껴졌던 그런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왕조중심 꿀국사에서도 계속 매 왕조별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매 시간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도 또 우리 역사에 좀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또 계속 시험 보시느라 또 공부하시느라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치러질 시험에서도 많이들 도전하셔서 또 더 좋은 결과들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왕조중심 꿀국사에서도 매주 더 재미있는 콘텐츠 준비하면서 우리 역사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 여기서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 10시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